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 유튜브로 생중계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 시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그간의 특별위원회 관례에 따라 모두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 없으십니까? 구두 추천.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이끌어 주실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천하기 전에 우리 이번 항공사고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하는 의미에서 잠시 묵념을 올리도록 제안합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접속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에 다선이시고 국방위 경험이 마이크 좀 주세요. 예, 오선 의원님이시고 아주 국회 의정 활동을 국방위에서 쭉 해오신 그리고 또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안규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한병덕 의원님께서 안기백 의원님을 추천하셨고 동의한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네. 이유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내란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이 전 세계 민주시민이 시대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본에서는 이 영장이 무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경호처에서 많은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은 전 세계 민주시민은 시대는 윤석열의 체포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추천된 헌법재판관의 세 분 임명을 최상목 대행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속히 임명함으로써 국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명을 촉구합니다. 이제 안규백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장 안규백입니다. 먼저 저를 윤석열 정부의 비상기업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신 여러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아주신 박지원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제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몹시 참담하고 형연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잃고 창자를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가 사반세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영구히 소멸할 줄 알았던 비상계엄 망령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권력의 그릇된 망상에 인해 국민의 충직한 군대가 직면한 총칼을 겨눈 계엄군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엄동설안을 뚫고 맨손으로 계엄군을 물리치며 우리의 현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국정조사 자리는 권력의 폭주와 역사의 역류를 멈춘 세운 국민 한 분 한 분의 용기와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정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엄군이 내란의 군합발로 국회를 짓밟은 이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해제됐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 이와 같은 우리의 헌정의 순결을 더럽힌 국헌 문란의 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닙니다. 진실과 은폐의 대결이자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대결입니다. 역사와 반역사의 대결이고 헌법과 반헌법의 대결입니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 결코 양비론이 있을 수 없고 성역 또한 존재할 수 없음을 국민 앞에 엄숙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헌적 비상계엄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헌정을 재건하고 역사의 심판을 통해 정의와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헌정 질서의 조속한 정상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간은 흘러도 역사는 말을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위원장으로서의 훗날 우리의 헌정의 역사에 물어올 질문에 답하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18명의 국회의원께서도 사사로운 여야 이념 그리고 정파를 불문하고 오직 5,200만 주권자를 대리해 역사의 질문에 답하는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공화국의 국체를 복원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진실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인권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선임하라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위원님을,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서 교섭단체에 추천해 주신 한병도 김성원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각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 해주십시오. 예, 먼저 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과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부처와 또 당국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진상은 밝히되 또 거짓 선동의 장이 되지 않도록 또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한병도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항공사가 오고 희생자의 영면을 빕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유연할 수 없겠지만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애도와 위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란의 준비 단계부터 실행까지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보고드려야 합니다. 과거 내란과 쿠데타에 대한 엄한 처벌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만 같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내란 수계,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 절대 사면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대안까지 준비하는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내란을 다시는 아무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간에 간단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의원님부터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주 의원입니다.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빨리 진상규명을 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단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고 이러한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끝나면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예,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경제도 심각하고 국민들은 많이 불안한데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된 것을 빨리 헌법상 법률상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민홍철 의원입니다. 먼저 항공사고 그 희생자 여러분들의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또 위로를 드립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임하는 저희 각오는 다시는 이 땅에서 민주공화국 체제를 뒤엎으려는 이런 어떤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 체제를 유린하려고 하는 국헌문란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각오로 진상을 규명하고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선원입니다. 저 역시 이번 항공 참사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희생자와 관련 가족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주도하고 그 내란을 위해서 NLL 북도발 유도와 같은 외환 유치까지 조장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국헌문란, 국가변란, 반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어떤 이유든 특위 활동을 저해하거나 그 설치 목적에 반하거나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왜,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스스로 깊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께 질문 드리는데요. 지금 증거 보전 신청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30일에서 90일밖에 CCTV가 운영이 안 되고 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19군데 반드시 CCTV 증거 보전이 돼야 될 대상과 그 관련 지역, 동 이름과 그 다음에 그 CCTV에 해당 지자체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이거를 3번 항 의결을 하실 때 어느 때 이거를 접수해서 바로 증거 보전 신청에 들어가실지 해 주십시오. 오늘이 1월 31일이거든요. 그러면 30날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31일이 아니고. 그럼 30날밖에 안 되면은 12월 1일 2일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국정조사 계획 채택과 동시에 혹은 직후에 반드시 그 증거 보전 신청으로서 CCTV 확보 조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간사들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원 의원님 간단하게. 이번 항공사고가 있던 그 공항에서 저희 지역구인 해남원도 진도는 1시간 거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애도를 표해 주시고 유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올려주는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구인 해남에서도 3분이 그리고 완도에서도 3분이 진도에서는 1분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수 농객 중의 농객인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는 전 월간조선 편집장으로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쿠데타가 계속되는 것은 쿠데타 우두머리들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완전 무결하게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두머리 그리고 동조자들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란 외환수괴 즉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사당국에서도 사법부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라지만은 우리 국회 특위에서도 이러한 것을 유념해서 사실을 밝혀주는데 진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혜련 의원님. 네, 백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항공사고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올해의 마지막 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국회에서 이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역사적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해야 되는 많은 역할들이 있겠지만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정말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진상 규명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다 바라보고 계실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윤건영입니다. 2024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안부를 여쭙기에도 어색한 연말인 것 같습니다. 내란 국조특위 활동을 통해서
국헌을 문란시키고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든 내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요. 대한민국의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입니다. 먼저 제주 항공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윤석열 12.3 내란 범죄는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과 민주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명기한 것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늘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렸던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했고, 또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를 침탈하였습니다. 모력을 동원해서 하마터면 애국 시민들께서 나서주지 않았더라면 44년 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내란은 국민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결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정쟁거리로 몰고 가려는 최근의 언론의 흐름도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조속한 진상 규명이야말로 혼란 극복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이것을 정쟁거리로 폄훼할 것이 아니라 빠른 혼란 극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는 국민 주권을 회복시켜드리고 또 국민의 일상을 찾아드리는 것에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사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시급히 이 위원회를 통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관위의 장악의 핵심 피의자인 방첩사 정성우 제1처장은 이틀 후면 장군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내란 관련자가 당당하게 장군으로 승진을 하게 된다면 군심은 매우 흔들릴 것입니다.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합당한 조치를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왼쪽부터 우리 간선현 의원님께서 인사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국정조사 계획 일원으로서 명확히 이 사건의 진실은 가리되 일부 횡행하고 있는 거짓 선동 뉴스로 인해서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진실을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호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을 지키는 군의 사기와 영향을 미쳐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그 당시 사건의 절차, 그 다음에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기태 의원님. 예,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가적으로 슬픈 시기에 또 엄중한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께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태 의원님.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상황도 엄중합니다. 이럴 때 국민께서 우리 국회에 바라는 모습, 그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정쟁은 지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충실하게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단호히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조사 업무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덕 의원님. 예, 임종덕 의원입니다. 먼저 무안공항 참사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유례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깊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진 의원님. 네.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또 유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서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중대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 수호를 위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절차 역시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조사 절차는 성역이 없어야 되고 예단이 없어야 하며 적법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상규명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기 의원님.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께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애도해 마지 않습니다. 이 특위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를 무력화하고 초헌법적 대국민 선동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지하지 못한 채 남의 잘못만 문제삼는 것은 법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인 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것으로 아무쪼록 이 특위가 3인 성호의 우를 봄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란 선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라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특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희은 의원님.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벌써 한 달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내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사상 초유의 내란이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지만 오늘 체포영장 발부처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이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과 함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가짜뉴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모쪼록 내란 수괴가 퍼뜨리고 있는 경고성 계엄과 부정선거 등의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을 도와서 업무를 보좌해줄 우리 직원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명호 수석님, 유승우 전문위원님, 그다음에 신세민 실장님, 또 입법조사관 주무관들 좀 같이 서서 인사해 주십시오. 자,
일동 인사. 네,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께서 위원님들의 국정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의 방법, 조사의 대상 기관, 조사 기관과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을 하여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배배드린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 범위는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그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동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기한 의혹 일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내용이고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와 함께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비상계엄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포함됩니다. 경찰청,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 국방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서 합참, 공군, 당시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및 기타 특별위원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각 위원 간의 간사 간의 합의 의결을 거쳐서 다른 기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포함이 됩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24년 12월 31일부터 25년 12월 13일까지 총 45일로 하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국정조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먼저 곽규태 의원님. 3분만 드리시죠. 예, 국민의힘 곽규태 의원입니다. 조사 목적과 조사 범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을 보면 이것이 조사 목적이 아니라 마치 조사 결론을 설시한 듯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란 행위를 함,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단락 두 줄에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초유의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벌인 사건으로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목적과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내란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생략하고 혐의가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돼야 이것이 조사 목적을 제대로 표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 범위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의 현상과 사건들을 위주로만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혐의를 따지려면 당연히 국헌문란 목적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항에 계엄 선포 원인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및 계엄 선포 원인 이렇게 규정을 해야 과연 국헌문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계엄 선포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 범위의 파항에 내란 종료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 담화 경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전체가 과연
이 국정조사에 합당한 조사 대상이 되는지가 의문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내란 종료 후라는 표현보다는 계엄 해제 후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객관적인 조사 범위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내란 종료를 계엄 해제라는 단어로 바꿔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내란 조사 대상 기간과 범위를 좀 더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여기는 전국 비상계엄에 다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먼저 조사 대상 기간에 이번에 계엄사령부뿐만 아니라 그 밑에 3개 지구 계엄사령부가 운영이 되었고 20여 개 이상의 지역계엄사령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꼭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을 해야 되고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는 지자체와 해당 경찰청, 해당 법원 등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관과의 협조를 하고 추진한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기간에는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 지자체, 해당 관련된 지방경찰청과 지방법원이 포함이 될 이것이 전국 단위 비상계엄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고요. 조사 범위에는 그와 관련된 조사항을 추가가 필요합니다.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조치사항과 이와 관련된 지자체와 지방경찰청, 지방법원 등의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꼭 포함이 돼야만이 전국 비상계엄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병력 동원을 실질적으로 한 데만 포커스가 맞추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전국 비상계엄의 한 반쪽도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양당 간사님이 협의해서 꼭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박준태 의원님. 예, 앞선 곽규택 의원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1페이지의 조사 목적을 보면 내란 행위를 함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적절치 않고 이런 단정적인 표현 문제가 있습니다. 내란은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엄 행위가 곧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시작할 거면은 우리 진상조사도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국정조사 특유의 어떤 의미도 퇴색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내란 혐의로 우리 특이 제목 그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이에 맞춰서 수정되는 것이 완결성 있는 조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아까 곽규택 의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문구를 수정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2페이지에 조사 범위의 파항, 내란 종료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이게 국정 수습을 위해서 당정 협의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당정 논의를 강화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사가 우리 계엄행위의 진상규명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불명확하고 또 조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이미 여당 대표가 사퇴를 했고 총리가 탄핵이 돼서 그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항은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민병도 의원님. 이번 내란이 이제 구조를 보면은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저런 실현 행위들이 내란이다라는 구조인데 윤석열 내란 피의자는 내란이 아니다. 비상계엄에 문제없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비상계엄에 진짜 문제가 없었나 이것이 쟁점이 될 것인데 근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에서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라는 전제가 나오는데 그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물풍선 원점 타격이라든지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를 야기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이 문제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야기하고자 했던 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백혜련 의원님. 네,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2차 계엄과 관련해서 처음엔 좀 의혹에 불과하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공고 지연과도 관련이 있지만 지금 국회의장 공간에 계엄 해제가 된 후에 군인들이 등장했던 것들이 실제로 CCTV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고 이번에 김용현의 공소장에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되더라도 두 번 계엄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범위에 제2차 계엄과 관련한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 범위에 그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주미 의원님. 앞서 뭐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대체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저는 김병주 의원님께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조사 대상 기관에 지자체 법원에 대한 조치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데 타당하다고 봐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검찰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 범위에 있어서 이 계엄의 12.3 계엄의 기획과 실행을 위한 불법 조직 구성이 제가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서 그 밝혀낸 사항입니다. 특히 정보사 수사 2단 같은 경우 군내 불법 사조직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아직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이 개입을 해서 임무를 전달하고 또 국방부 장관이 관련됐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용현의 이 TF팀에서 임무 지시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그 지휘관들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의 끝에다가 다시 12.3 계엄의 기획과 실행을 위한 불법 조직 구성과 민간인 가담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민병덕 의원님께서 이 계엄에 대한 원인이 무엇에서 있었느냐라는 것도 이 조사 범위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고 앞서 여당 의원님께서도 계엄 선포에 있어서 이 원인을 추가해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북풍, 신북풍 그냥 단순히 북의 도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이 전쟁 돌입 태세까지도 염두에 둔 이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이 12.3 계엄을 위한 신북풍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내외의 조직 가동과 명령 등에 관한 의혹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앞번에 주요 정치인만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이 불법 무기나 또는 고문 의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정도의 계획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주요를 빼시고 그냥 정치인, 언론, 종 법조인, 또 선관위 직원 등에 관한 체포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령, 구성, 지령,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쪽 없으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해주십시오. 의사진행성 발언인데요. 네. 지금 현재 여야가 의사 일정 가지고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표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이 일정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우리 한국의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래드 셔만 의원이 얘기한,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이 얘기한 문제도 한꺼번에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예. 아니, 의결은 다음이 자꾸 네. 조사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 다음에 실제로 이 조사 범위를 보면은 이 짧은 시간에 내란이라고 하는 매우 역동적이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동의 내용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란 진행의 실질 과정, 시간대별로 모든 행위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지시, 임무 이행에 관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 매우 정체적인 그 조사 범위입니다. 실제로 이 내란 행위는 매우 동적이고 집합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계엄 진행 일체에 관한, 그리고 내란 진행 일체에 관한 구체적 조사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엄 선포 전후 내란을 추진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 등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촉발 및 악용한 동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엄 선포 요인보다 훨씬 중요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계엄 선포 전후 내란을 추진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북한 등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 촉발 및 악용 동향. 두 번째는 내란의 실질적인 진행 과정을 시간대별로 행위자별로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행동을 집합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강 의원님. 네, 저는 이번 그 국조위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적이냐, 그다음에 거기에 내란 혐의가 있느냐를 밝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목적이 아예 명시적으로 12월 3일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확정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위헌 위법적이냐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또한 그 안에 투입된 군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조사 목적에 위헌 위법적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군인들이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병력이 투입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사 대상 기관도 여기 보면 국방부라고 하고 거기에 국군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 국방부 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그다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포함, 그다음에 공군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명시하시면 저희 지금 육해공군 국방부 예하의 모든 전군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없이 국가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국방부라고 할 것이면 국방부 본부냐, 그다음에 국방부 안에는 국직부대가 있고 또 육군 안에는 육직부대가 있고 지작 사이에 각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편성과 그다음에 그 투입된 부대를 명확히 해줘야, 국군은 지금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군에, 또 특히 수방사 같은 경우는 국방부 예하가 아니라 육직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대상 기관의 범위를 선정한 이걸 작성하신 분이 명확하게 그 부대를 한정해줘야 군이 자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국가안보를 지켜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곽기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란 조사의 목적 또 오물풍선 등을 포함해서 조사 범위와 조사 방법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에다가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먼저 위원장과 이 조사 계획서의 자꾸 수정 또 의결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수정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 야기시킨 그 공작 우용 이것들을 포함해서 양당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포함해서 자꾸 수정을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임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먼저 가결심 선포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 말씀을 포함해서 김성원 간사와 한명도 간사하고 저하고 임해 주시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됩니다. 국민들이 우리 특위 활동을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민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비상계엄 관련 각종 의혹들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혀 재발 대책이 마련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간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충분히 소통하고 계시고 또 각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특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께서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히 첨가할 의원이 있습니까? 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전에 이야기 나눈 것에 그러니까 비교섭단체로 좀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별다른 내용 없으시면 안 해도 되고요. 네, 일단 그 비교섭 단체는 간사가 없기 때문에요. 간사님들과 함께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사님들께서도 좀 그 부분 감안해서 위원회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뭐 A부터 Z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 의결서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주신 내용을 참작을 해서 간사들과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의자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우리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